안녕하세요. 발송배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세용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13장 변압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의 개요, 원리, 그리고 유입 변압기하고 몰드 변압기의 분류, 그리고 결선 방식, Y 결선, 델타 결선, V 결선 등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이고, 냉각 방식, 유입으로 냉각을 하거나 공기로 냉각을 하는 부분들, BIL, 베이직 임펄스 인슐레이션 레벨 해가지고 기준 충격 절연 강도 부분을 해서 1호사 같은 경우는 나누기 1.2를 하게 되면은 140호를 이용을 해서 기준 절연 강도 750kV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22.9kV 같은 경우는 22.9 또는 22 나누기 1.1 하게 되면 20kV, 그러니까 20호의 절연 강도를 52 플러스 50을 해서 150kV의 절연 강도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렬 운전 조건들, 그리고 외부하고 내부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결선에 따른 전압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변압기의 개요입니다. 변압기는 한 개의 철심, 근데 한 개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몰드 변압기는 이와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을 성층 철심으로 해가지고 이와 같이 연결합니다. 그럼 E자형으로 연결한 상태에서 이 하나의 몸체가 되겠죠. 그럼 거기다가 이제 권선을 이렇게 감아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맨 위에 다시 또 철심을 연결해가지고 이와 같이 제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3개 또는 4개로 해가지고 뭐 외철형이냐 내철형이냐에 따라서 철심을 외부에 두는 것들을 외철형, 내부에 두는 걸 내철형인데 일반적으로 내철형으로 해서 이런 형태에다가 저희가 권선을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게끔 돼 있는데 그거를 이제 성층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성층 철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개 이상의 권선이라는 건 1차 측과 2차 측이 있다 보니까 22,900에 110이라는 거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1차 측은 22,900번, 2차 측은 110번의 권수를 감아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측과 2차 측에 2개 이상의 권선을 감아서 권선수에 비례하도록 전압을 변성시켜주는 기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떤 법칙을 이용하느냐, 패러데의 전자유도 법칙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렌즈의 법칙을 이용해서 한 권선의 교류 전력을 입력하면 다른 권선의 동일한 주파수의 교류 전력을 변환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량이 너무 작으면 과부하가 일어나고 용량이 너무 크면 설비 용률이 나쁘게 되기 때문에 적절한 용량 한 70% 정도의 부하가 걸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로드 리스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소 20%에서 30% 정도의 여유를 가지도록 여러분들이 변압기 용량을 선정을 해 주셔야만 됩니다. 보셨던 것처럼 철심이 있는데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성층 철심입니다. 그래서 페라이트 제어를 와류선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와류선이 발생하는데 이걸 얇게 넣으면은 와류선이 적게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측에 전압을 인가합니다. 그럼 전류가 흐를 거고 전류에서 자석이 발생합니다. 그럼 자석이 이렇게 흐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류가 공기를 통해서 철심으로 이제 자석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서 누설 자석이 조금 발생하겠죠. 그래서 누설 자석이 적게 발생하게끔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되다 보니까 이 성층 철심이 이제 그 자화가 잘 되는 부분들을 만들어 주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이 2차 측에 자석이 흐르면서 이 자석의 흐름을 방해하는 쪽으로 또 다시 역기 전력이 유도가 됩니다. 이때 렌치의 법칙이 있어서 역기 전력이 생기면서 E는 마이너스 LDT분의 DI라는 권수에 또 비례해 가지고 이와 같이 역기 전력이 흐르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극성이냐 가극성이냐는 이 권선의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전압과 전류가 유기되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압과 권수비는 비례하지만 전류의 비율은 반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측이 22,900이라고 하면은 전류는 1A 정도 흐른다. 예를 들어. 그럼 2차 측은 110V죠. 그러니까 110번의 권수비가 있다 보면 요거의 반대니까 이걸 곱하기 22,900 110이면은 예를 들어 여기는 한 220번 암페어 정도가 흐르게 되겠죠. 2차 측은. 권수비로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비율로 해서 1차 측은 높은 전압과 권수비가 많고 1차 측은 적은 전류가 2차 측은 권수비가 작고
전압비도 작은 반면에 전류는 많이 흐르기 때문에 도체 부분은 여기는 더 굵게 구성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수비는 작지만 전류가 많이 흘러줘야 되다 보니까 도체가 좀 약간 두꺼워지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층철심의 권선 N, 권선 N2 부분에 1차의 전류를 흐르면 1차 권선에 흐르는 전류에서 철심의 자석이 발생하고 이 자석은 철심이 통해서 2차 권선을 세교하고 이 자석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석이 발생하면서 역기 전력이 생기면서 다시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압비 부분은 같은데 전류에 대한 비율은 반대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1차측 전압과 2차측 전압을 이와 같은 권수비에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입변압기하고 몰드변압기를 설명을 드릴 텐데 유입변압기는 철심 및 권선이 절연유 내에 있는 부분입니다. 절연유가 뭐 1종이든 2종이든 뭐 1종 4호, 1종 2호 이렇게 가지고 저희가 보통 1종 2호나 1종 4호를 유입변압기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50도에서 350도를 견딜 수 있게끔 이런 그 절연 레벨을 가지고 있는 광유 합성유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규소광판 등은 이제 이와 같은 재질 또는 아몰포스를 이용해서 규소광판을 만들 수 있는데 절연을 할 수 있는 재질에 따라서 유입변압기는 좀 낮게 절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소음이 작고 옥내 옥에 설치가 가능하고 하지만 아몰포스 재질은 옥에도 설치는 가능하지만 이제 그 유입변압기 안에 들어있다 보니까 옥내 설치할 경우는 오일의 유출 등을 고려한 시설 등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몰포스 재질들은 손실이 적습니다. 무부하 손실이. 그래서 나중에 손실을 보실 때 이와 같이 부하선은 이렇게 부하가 걸려 있는 것에 따라서 손실이 증가가 됩니다. 무부하선은 부하가 안 걸려도 걸리는 손실입니다. 그러면 최대 효율은 무부하선과 부하선이 같을 때 이 지점에서 최대 효율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몰포스는 무부하 손실이 작다 보니까 부하가 작은 부분에서도 최대 효율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농촌 같은 이런 배전 변압기 쪽에는 부하가 작게 걸리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아몰포스 재질을 썼을 때 효율이 좋게 나오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몰드 변압기입니다. 몰드 변압기는 이와 같이 권선 및 철심을 에폭시 수지로 고체로 절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에폭시 레진을 이용해서 규소광판이나 알모폴스 레진을 감싸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계적 단락이 안정하고 절연 특성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난연성으로 사용하지만 옥내용으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돼 있는 부분만큼의 소음이 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격 내전압이 좀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이제 그 자화가 되는 부분들이 공기 중으로 누설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무부하 손실이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유입변압기 배전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팬드링이 달려있고 콘서베이터가 달려있고 용량이 작은 것들은 콘서베이터가 달려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크게 나와 있는 부분이 고압측이고 적게 나와 있는 부분이 저압측입니다. 그래서 저압측 이 옆쪽에 보통 명판이 달려있죠. 그래서 여기도 권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고압 권선측이 되겠죠. 그래서 델타 권선으로 이렇게 해서 델타 권선으로 연결이 되겠죠. 반대편 쪽에 이제 저압 권선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로 감겨져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건식 변압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식 변압기는 소용량의 용량이 작은 것들에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보통 100kV 이상에 대한 것들은 보통 몰드 변압기를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 1000kV 이상에 대한 것들은 유입 변압기를 좀 오게 많이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유입 변압기를 사용하게 되면 이와 같이 팬이 외부에 달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옥내에서는 이와 같은 화재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몰드 변압기를 많이 사용하시고 옥에 설치하는 경우는 유입 변압기를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장용 TR 같은 용량이 작은 거에는 이런 건식 변압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선 부분입니다. 결선은 Y결선, 델타 결선, V결선 등이 있는데 Y결선은 말 그대로 Y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중성선이 이와 같이 연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R상이 돌아오고 S상이 돌아오고 그 T상이 돌아오게끔 이 중성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연결해서 중성선이 연결되어 있고 이와 같이 연결돼서 중성선이 연결되어 있고
이와 같이 연결돼서 중성선이 연결되어 있는 Y장의 결선을 Y결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델타 결선은 이와 같이 델타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가 들어와서 이쪽을 통해서 나가고, 하나가 들어와서 이쪽을 통해서 나가고, 하나가 들어와서 이쪽을 통해서 나가고, 이런 식으로 선을 공유를 하다 보니까 하나가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하나가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가고, 하나가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갈 수 있게끔 이와 같이 델타 결선으로 이루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결선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어디에 사용하느냐, 이런 것들이 장점을 보시면은 대전류 부하에 전류가 많이 흐르는 부분에 좋습니다. 그래서 전압이 높은 부분에 대한 절연 때문에 Y결선 사용하고 있게 되어 있고, 이런 경우는 돌아 나오다 보니까 지금 한쪽으로 흘러갔는데 얘는 이제 델타 결선이다 보니까 얘를 돌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순환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이 삼고조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순환전류가 여기서 삼고조파가 순환이 되면서 이제 열로서 소선이 되기 때문에 고조파가 있는 경우 때문에 변압기의 결선은 항상 델타 결선이 어디인가에는 들어가게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점 접지가 가능하고 단절연이 가능하고 고전압 결선을 이용하다 보니까 50kV 이상의 중성점 접지가 필요한 곳에 반드시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75kV 이상의 저전압 또는 제전류의 중성점 접지가 필요 없는 부분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중성점 접지가 곤란하다 보니까 지락사고 시에 검출이 좀 불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대가 고장이 났을 땐 델타 결선으로 송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대전류 부하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델타 Y 결선입니다. 그래서 1차 측은 델타 결선, 2차 측은 Y 결선을 쓰는 방식 등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합력에 적합하고 Y 델타는 강압력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이제 30도 이상 변이가 생깁니다. 얘는 이렇게 돼 있는데 Y는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요거 기준으로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1시 방향, 이렇게 돼 있으면은 11시 방향. 그래서 DYN11 같은 경우는 지금 델타의 그 부분이 Y 대비 이제 앞서는 부분들, DY1은 델타에 대한 부분이 Y 결선에 비해서 뒤지는 부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 변이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Y 델타 같은 경우는 중성점 접지가 2차 측이 필요가 없는 경우, 그래서 항상 1차나 2차 중에 항상 델타 결선이 들어가 있다. 근데 154에 22900을 쓰는 경우, 한전은 무조건 154로 연결하는 경우는 Y 결선을 써주셔야지만 됩니다. 유효접지 계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플로팅 접지를 만들어주다 보니까 Y를 154로 쓰는데 배전 쪽에 대한 전압을 22900을 쓰다 보니까 Y 결선을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3차 안전건선으로 델타 건선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154에서 6600으로 다운받는 TR 같은 경우는 2차 측을 델타로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비접지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델타 건선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22900으로 수전 받는 경우는 반드시 1차 측은 거의 델타를 씁니다. 그리고 2차 측은 380에 220인 Y결선 씁니다. 하지만 한전하고 연결해서 발전을 하는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한전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1차 측은 Y결선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Y결선에 중성점을 접지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인버터 쪽에 들어가는 부분이 델타 결선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Y델타 같은 경우는 강압력으로 적합하다고 되어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인버터가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은 델타 결선은 비접지로 연결이 되어 있고, 한전하고 연결되어 있는 22900에 Y결선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은 분산형 전원 등을 통해서 역송을 하는 부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델타 결선입니다. 그 델타 결선에서 한 결선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V자가 됩니다.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델타가 돼 있었는데 하나가 빠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V자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두 개 결선만 있으니까 V자 결선이 되는데, 이런 거는 두 개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렇게만 두 개만 이용이 가능하니까 이용률이 2분의 3을 해가지고 2분의 루트 3을 해가지고 86.6%가 됩니다. 출력은 낮아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그재그 결선은 이렇게 되어 있고 얘가 가서 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결선은 사실은 여기서는 그렇게 그려져 있지만 하나는 반대로 그려져 있죠.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는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그재그 결선 쓰게 되면 고조파가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고조파를 억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주파 억제형으로 해서 지그재그 결선을 써준다라는 부분들이 이와 같이 반대 방향으로 2차 측이 결선이 돼 있다는 얘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1호사 같은 경우 Y 결선 쓰시고 22,900을 Y로 쓰시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YY 결선 같은 경우는 변압계에는 정상, 역상, 영상 임피던스가 있는데 영상 임피던스가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고주파, 3고주파도 1차 측으로 연결이 돼서 유출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델타 결선을 이용해서 3고주파가 델타 결선대를 순환을 하면서 열로서 그 방출이 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냉각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입에서 냉각하는 방식, 그리고 유입에 의해야지만 그 밑에 있는 송유 펌프를 이용해서 그 오일을 순환시켜서 냉각하는 방식 등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아니면 잔행식으로 해서 공기로 냉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유입에 대한 잔행식, 풍냉식, 그리고 유입을 밀어내서 펌프로 인해서 옮겨주는 송유 풍냉식, 그리고 유입에 있는 송유를 물과 같이 냉각을 시켜주는 물에 의해서 교환을 해서 냉각을 시켜주는 송유 순행식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밑으로 내려갈수록 냉각 효과는 좋아지지만 그만큼의 부속 설비들이 더 많아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유입의 풍냉식을 많이 사용하고, 그때 풍냉식에 대해서는 냉각팬을 옆에 또는 밑에다 설치를 합니다. 근데 용량이 커지게 되면은 좀 더 냉각을 더 원활하게 하고자 밑에다 펌프를 달아서 보내주거나 아니면은 물을 달아서 냉각을 시켜준데, 이런 송유 순행식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우디 같은 이런 아랍 지역에서만 사용을 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IC 60076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냉각 방식은 10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첫 번째 문자는 그 내부의 냉각 그 매체입니다. 그리고 순환 방식입니다. 이건 외부의 냉각 방식입니다. 그래서 외부 내부로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 자세한 부분인데, 첫 번째는 내부에 대한 냉각 매체의 물질, 두 번째는 내부 냉각 매체의 순환 방식, 세 번째는 외부 냉각 매체의 물질, 네 번째는 외부 냉각 매체의 순환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0개로 해서 유입이냐, 유입을 펌프로 보내주냐, 유입을 펌프로 보내주는데 그거를 물로 냉각을 해주냐, 이렇게 해서 6가지가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건식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4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잔행식이냐 풍냉식이냐 이걸 밀폐를 시켜놓고 다시 하느냐 방식에 따라서 4가지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안식 규격에 대해서는 8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도 자세히 알아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IC 60076에 대한 냉각 방식 표기입니다. 첫 번째는 내부 냉각 매체의 물질. 그래서 보통 보시면 에어, 그 다음 오일 해가지고 A냐 O로 시작하는 것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순환을 시켜주는데 잔행식으로 해서 순환을 시켜주냐, 강냉식으로 해서 펌프를 이용해서 순환시켜주냐, 이렇게 2가지 정도로 나눠진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외부 냉각 매칠이 에어냐, 그 다음에 워터냐, 이런 부분들이 나눠져 있고요. 외부 냉각 매칠에 대한 것들이 내추럴로 하느냐, 포스로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다시 보시면은 10가지 IC 60076에 대해서 나눠진데, 첫 번째 문자는 내부 냉각 매체, 두 번째 문자는 내부 냉각 매체 순환 방식, 세 번째 문자는 외부의 냉각 매체, 네 번째 문자는 외부의 냉각 매체의 순환 방식을 표기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입이 6개가 있고 건식이 4개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입을 이용해서 송유를 하느냐, 송유를 해주는데 순행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이 6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건식은 4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BIR입니다. 기준 충격 절연 강도, 기준 충격 절연 강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IR은 킬로볼트로 되어 있는데, 보통 뇌전압에 대한 임펄스로 해서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컨드의 전압에 대한 파두장과 파미장을 이용해서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압기의 뇌충격 시험 파형 같은 경우는 별도 동영상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던 이제 3.3kV하고 22.9kV 쪽에 대한 뇌충격 시험 파형 부분은
나중에 별도 동영상으로 참조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22kV 같은 경우는 1.1로 나눕니다. 그러면은 20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호사 같은 경우는 1.1로 나누게 되면은 140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계산한 방식이 나와 있는데요. 뒤에서도 다시 설명이 되어 있지만 유입과 몰두에서의 BI를 계산하는 공식은 이와 같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입은 52 플러스 50인데 이 2가 아까 전격 전압을 1.1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1호사 같은 경우는 이거를 1.1로 나누면은 140호가 됩니다. 그래서 5 곱하기 140 더하기 50은 750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 같은 경우는 1.1로 나누면 20이 됩니다. 그래서 5 곱하기 20 더하기 50이 되다 보니까 22,900은 150kV의 BI를 가지는데 유입 변압기는 150kV지만 몰두 변압기는 95나 125짜리 BI를 씁니다. 그거는 이 몰두 변압기 공식이 상용주파 내전압 시험치의 루트 2 곱하기 1.25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900 같은 경우는 상용주파 내전압 시험을 50kV의 1분간 내전압 시험을 하고 6.6 같은 경우는 20kV, 3.3kV 같은 10kV의 상용주파 내전압을 보통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부분이 나오고, 그래서 95kV 또는 125kV의 절연 레벨이 있다 보니까 몰두 변압기 전단에 개폐 서지가 발생하는 진공 차단기를 사용했을 경우 서지 옵서버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와 같이 차단기로 V12를 사용해서 변압기 전단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 몰두 변압기의 BIL이 낮다 보니까 서지 흡수기를 반드시 설치하는 걸 의무화하고 있다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기준 전압은 V 나누기 1.1을 하다 보니까 1호사는 145가 기준 호수고, 그래서 2 플러스 50에서 5 곱하기 140호를 더한 다음에 곱하면은 750이 되고, 이때 저감 절연을 하게 되면, 일단 저감 절연을 하게 되면은 120호를 써서 650kV인데 1000kV 미만에서 일단 저감은 100kV, 1000kV 이상에서는 일단 저감할 때는 250kV를 저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 4호 같은 경우는 3, 4호 나누기 1.1 하게 되면 300호가 됩니다. 그러면 5 곱하기 300 하면 1500이 나옵니다. 그럼 1500에다가 50을 더하면 1550이 되겠죠. 근데 거기서 2단 저감을 하게 되면 250 곱하기 2니까 여기서 500을 빼게 되면 1050kV가 3, 4, 5kV에서 2단 저감을 했을 때고, 750kV 1호사에서는 1단 저감을 하게 되면 650kV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폐서지 내전압은 공식들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1.1분의 1.15를 하거나, 아니면 상전압에 1.05 곱하기 루트 2배를 하거나, 아니면 이 피크 전압에 루트 3분의 2 전압을 하거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보통 상용주파 전압치보다 높은 전압으로 개폐서지 내전압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주파 내전압은 보통 BIL의 2.5배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1.1분의 1.15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1.5를 하게 되니까 대략적으로 2.5배 정도, 또는 개폐서지는 2.5배에서 4배 사이 정도의 전압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압기 병렬운전 조건입니다. 병렬운전을 할 때는 극성이 같아야 되고 상승이 같아야 되고, 뭐 임피던스는 좀 틀려도 상관없지만 그때는 이제 순환전류가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선이 같아야 되고, 극성이 같아야 되고, 상회전이 같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격 전압도 같아야지만 됩니다. 권수비 차이가 많이 났을 경우는 이제 순환전류에서 동선이 증가해서 과열이 돼서 소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임피던스가 꼭 같지는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일치를 해주셔야지만 되고, 그런 경우는 임피던스가 작은 측이, 왜냐면 임피던스가 작은 층이니까 그때는 전류가 더 많이 흐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더 큰 부하를 분담을 합니다. 그래서 용량하고 상관없이 예를 들어 20MV하고 30MV를 병렬운전 할 때는 임피던스가 더 작은 쪽이 부하 분담을 더 많이 하는데, 보통은 용량에 따라서 임피던스들이 커지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20MV가 20%의 임피던스를 가진다고 하면 30MV 정도는 30% 정도 용량 대비로 커지는 임피던스 비율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용량이 작기 때문에 당연히 용량이 작은 쪽에 임피던스가 작으니까 그쪽에 더 과부하가 걸리겠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변압기는 3대까지 병렬운전을 해봤는데 2대나 3대 병렬운전을 하는 거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변압기 병렬운전 조건은 이와 같이 내부 저항과 리액턴스가 비율이 같고 각변이가 같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결선이 같아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결선이 같은데 또 각변이가 틀리면은 위상이 차이가 나서 안 됩니다. 그래서 각변이도 같아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델타 델타 y 델타 y 델타는 되는데, 이와 같이 결선이 틀리게 되면 델타 델타하고 델타 y는 이 각변이가 틀려지는 거죠. 결선도 틀려진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30도가 틀어지게 되면은 병렬 운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 및 내부 계유점입니다. 그래서 부싱 이 절연 애자 부분이 길게 나와 있는 부분이 당연히 고압측이겠죠. 그래서 R상, S상, T상. 저압측에 봤을 때 좌측부터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압측에서는 우측, 여기서 좌측부터 RSTN으로 가니까 얘는 우측부터 되겠죠. 그래서 항상 저압측의 좌측부터 그 L1, L2, L3, N에 대한 권선으로 간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항상 저압측에서 좌측. 그래서 이쪽은 부싱이 작게끔 돼 있고, 그래서 RS TN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권수에 대한 부분을 빼다 보면 RSNT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입변압기 내부에 보시면 이와 같이 한 개의 철심이 아니라 삼상 철심이 이와 같이 이렇게 하나 감아지고 이와 같이 또 감아진 상태에서 여기다가 내부의 2차 측에 대한 권수를 감고 바깥측에 1차 측에 대한 권수를 감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성층 철심을 위에다가 다시 연결해주면 이와 같이 중신이 끝나게 됩니다. 그 중신이 끝난 상태에서 나머지 조립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유입변압기는 요 중신이 된 거를 그냥 집어넣는 거고, 몰드 변압기는 여기다가 바깥에다가 에폭시 수지로 절연을 마감을 하게 되면은 몰드 변압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얘들도 이와 같이 철심을 성층을 해가지고 적층을 해가지고 이와 같이 만들어서 이걸 눕힌 상태에서 연결해서 넣고 이걸 세워서 넣은 다음에 여기를 위에다 조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2차 측 단자 부분들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진을 보고 뒤에서 자세하게 또 2차 측 단자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측은 델타 건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1차 측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델타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서 델타 건선이 나오겠죠. 그리고 1차 측이 권수비가 크지만 전류가 작게 흐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빼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전류를 작게 해서 이쪽에 턴수가 나눠지는데 보통은 5개의 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N+1 탭, 이게 뭐냐면 이렇게 3개가 있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탭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연결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X자, 이렇게 X자, 이렇게 X자로 연결하는지에 따라서 건수 부비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6개 탭이 있다 그러면 그 -1의 탭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 2번하고 요게 지금 뭐 1, 2, 3인데 1, 1 여기가 1, 1, 2, 1, 3, 1, 1, 2, 2, 2, 3, 2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요걸 1, 2, 3, 뭐 4, 5, 6 아니면 여기서 4, 5, 6으로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거꾸로 4, 5, 6을 표시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보통 1, 2, 3, 4, 5, 6이기 때문에 2번하고 6번 단자를 많이 연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번호 체계들은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권수비인데 22,900의 권수비가 감겨져 있고, 그 다음에 220, 380 해가지고 Y 결선으로 해서 권수비가 감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22,900이 감겨져 있는 겁니다. 요 바깥에. 요 내부에 감겨져 있다 보니까 여기 2개 건선이 나와 있죠. 그래서 2개가 나옵니다. 2개가 나와서 요거를 같이 묶다 보니까 여기는 끝에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접시선 N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여기 2차 측의 첫 번째는 안쪽에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Y결선이 바깥쪽으로 나 있는 게 있고, 바깥쪽이 아닌 안쪽으로 연결된 경우 여기서 빼가지고 온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에서. 뒤에 사진은 세 번째에서 빼져 있는 거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차 측은 델타 Y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1차 측은 델타로 22,900을 쓰는데 1차 측이 Y인 경우는 이제 그 한전에 역송을 해서 분산형 전원을 연결해 가지고 전원을 연계해서 사용하는 경우 Y 결선을 해 주셔야만 된다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유입 변압기하고 몰드 변압기 특성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입변압기는 화재 우려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냉각이 잘 되고 부하율이 적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뭐 비하율도 높고 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좀 저가고, 하지만 몰드변압기는 에폭시 수지로 있기 때문에 실내에 사용하기 위해서 화재가 우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의 부하가 많이 걸려 있을 때 오히려 효율이 좋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효율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뭐 93%에서 98% 사이이기 때문에 부하율이 작더라도 효율이 한 95% 이상 나오기 때문에 효율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용량등은 유입변압기든 그 기성품이 좀 많이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몰드변압기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다양한 부분을 사용하다 보니까 용량 등이 조금 다양하게 돼 있어서 주민 생산이 필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좀 고가로 선정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몰드변압기입니다. 그럼 명판이 보여지는 부분이 항상 저압입니다. 저압권선이. 그래서 여기는 1차 측 고압권선, 내부에 2차 측 저압권선이 들어가는데 두 개씩 뽑아져 있다고 그랬죠.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얘도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얘도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얘 바깥으로 보시는 것처럼 여기 부분 여기 이렇게 연결돼 있죠. 여기도 이렇게 연결돼 있죠. 여기도 연결돼 있죠. 그럼 여기가 이제 1차 측을 요 안쪽에서 바깥에 뺐는데 이 오쪽 단자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연결 안 돼 있죠. 안쪽에 연결돼 있죠. 그러면은 내부에서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UVOW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UVW하고 O 단자를 바깥으로 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권수를 어디로 빼느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얘는 고압축입니다. 델타 권선으로 이와 같이 나와 있고, 탭은 보시는 것처럼 1, 2, 3, 4, 5, 6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1, 2, 3, 4, 5, 6이 표시되어 있는 것도 또 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1번하고 2번, 2번하고 3번, 3번, 4번, 4번, 5번, 5번, 6번 해가지고 이렇게 5개 탭을 나눠져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플러스 요거 기준에서 2.5%, 2.5%, 이쪽은 5%, 2.5%에서 플러스 5%, 마이너스 5%의 탭을 가지도록 이렇게 선정하는 방식도 있고요. 아니면 두 번째를 기준 전위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2.5%, 이쪽으로는 7.5%에 대한 오차를 가지도록 선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22,900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다 전격 전압을 가지고 있게끔 되어 있고 23,900, 22,900, 21,900, 29,000, 19,9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던 아까 그 6개의 탭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거를 어떻게 연결하냐에 따라서 임피던스를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이쪽으로 연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임피던스가 여기 다 걸리겠죠. 근데 이 바깥하고 이쪽하고 연결하게 되면 임피던스가 적게 걸리죠. 그래서 임피던스가 적게 걸릴 때는 전압을 거꾸로 올려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임피던스를 줄여주는 부분들을 어떻게 연결하냐. 그러면 얘를 이렇게 연결하느냐 이렇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은 임피던스를 조합할 수 있는 부분이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번호가 틀려집니다. 그러면서 얘 부분이 숫자가 여기부터 적은 숫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임피던스를 적게 조합할 수 있게끔. 그 전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들이 조합이 틀려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철심 부분입니다. 철심은 성층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위에 부분은 나중에 조립을 하는데 이와 같이 얇은 성층을 해서 여기서 와류선이 일어날 때 이 얇게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넓으면은 이렇게 넓은 데서는 이렇게 넓은 공간으로 자석이 회전하면서 누설이 되기 때문에 와류선이 커지는데 여기는 얇다 보니까 여기서 와류선이 다 작은 거죠. 와류선을 작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열 방출이 또 잘 되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성층을 해서 연결하기 좋게끔 이 부분을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나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은 고압축의 밑에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압축은 여기도 고압축의 윗부분입니다. 권수비를 많이 감아야 되니까 22,900을 감아줘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는 220V만큼 감아줘야 되니까 작다는 얘기죠. 그리고 1차 측과 2차 측 사이는 이렇게 절연을 놔주고 이쪽에는 지금 그 혼촉 방지판을 달아서 밑에다가 접지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이 대지 전압 300V 이상에 대해서는 한 선을 접지를 하거나 혼촉 방지판에 접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촉 방지판 밑에 접지가 돼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또 보실 수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유입 변압기 같은 경우는 혼촉 방지판이 내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의 동영상으로 해서 안내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입 변압기 구조에 대해서는 여기선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몰드 변압기, 유입 변압기 이런 쪽에 대한 동영상들이 많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 내부의 구조하고 그다음에 구조, 동작 원리, 절차서 등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각종 시험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최근에 올려놓은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변압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